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양대 지수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가져갑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5,800선을 다시금 탈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내주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장이 금요일장인 만큼 주말 사이에 또 중동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끊고 가려는 투자 심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는요. 삼천당 제약 덕분인 듯합니다.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임상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무려 16% 이상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는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젠을 넘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사상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코스닥 1위의 이름을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주말에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에너지겠죠.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도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신월성 원전 1, 2호기의 그 모습을 저희가 담아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원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투자를 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1호가 원전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조선이었는데 이제 원전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지 시간 19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요.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본이 도대체 미국에게 얼만큼 투자할 것인가 였을 듯합니다. 그런데 1차보다 2배 이상 확대된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730억 달러 규모고요. 우리 돈으로 했을 때도 100조가 넘는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던가 천연가스와 같이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다 보니까 일본도 에너지 쪽에 투자를 집중하는 게 이번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요. 결국에는 FOMC에서도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번 투자에 대해서 시장은 단순하게 일본과 미국이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미국의 인프라에 공통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100조 이상을 투자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조선에 1,500억 달러 그리고 원전을 포함한 다른 것에 2,000억 달러가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연간 약 200억 달러씩 집행을 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게 된다면 대미투자특별법은 통과가 됐고요. 이제는 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 실질적으로 원전 협력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순히 책상에서 이야기는 정책을 넘어서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까지 넘어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원전 관련된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원전 건설이 유력한 1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느냐? 우선 총리의 입에서 원전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전을 포함해서 2개에서 3개 프로젝트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원전은 확실히 포함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이게 오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설계, 시공, 운영의 경험을 다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밸류체인의 수행이 가능한 국가 몇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도 원전에 투자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원전에 1호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펼칠 수 있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EPC 시공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기자재 쪽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뭐 원자로라던가 설계에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일본은 계측과 제어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3국이 각각 잘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요. 이렇게 3개국이 힘을 합쳐서 역할을 좀 분담하고 협력을 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가장 크게 첫 프로젝트로 좀 기대되는 게 팰리세이드 미국의 SMR을 새롭게 건설 짓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팰리세이드 원전인데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원전이고요. 기존 원전은 살리고 그 옆쪽에 신규 SMR 건설 사업을 하는데 이때 한국과 미국과 일본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쪽에 SMR을 건설하는 게 첫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원전 기자재라던가 EPC 관련된 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제부터 오늘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전의 사업 구조를 보게 된다면 설계와 조달, 시공이 있는데 결국에는 원전이라는 건 어떠한 건물을 짓게 되는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라던가 그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EPC 시공이 핵심이고요. 그 EPC 사업을 하는 건설사가 돈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구조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해석입니다. 이 건설사들, 특히나 원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를 분석한 리포트가 나왔길래 핵심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그러한 건설사이고 원전 인력이 약 900명가량으로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최대 6개의 동시 시공이 가능한 건설사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경험도 있고 인력도 많기 때문에 EPC 기업 중에서는 가장 지금 규모가 큰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시공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또 원전 인력이 약 300명가량인데 차기 수출의 핵심 후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GS건설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해외보다는 국내 원전 시공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안전정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해외로 판로를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LENC는요. 대형 원전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SMR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SMR 쪽에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SMR 시장에 대한 주목도를 보게 됐을 때는 DLENC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건설주 대표적인 기업들 4가지를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렸으니까요. 건설주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다가 원전이 이제는 단순히 짓는 것을 넘어서요. 생애주기 전반으로 좀 관심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건설된 지 오랜 시간 지난 그런 원전들도 많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부산에서는요. 해체와 부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고리 1호기와 바로 고리 2호기인데요. 고리 1호기, 2호기를 보게 된다면 발전의 시작의 시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고리 1호기는 해체를 그리고 고리 2호기는 이제는 부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고리 1호기가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올해부터 해체를 시작을 해서 37년 해체를 완전히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비는 1조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원전 해체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해체된 그 포트폴리오를 기업들이 갖게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에 588개의 원전이 영구 정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원전들은 해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시장의 규모가 500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해체를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고리 1호기의 해체를 누가 갖느냐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재가동이 예상이 되는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원전 5기가 순차적으로 재가동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연간 단위로 했을 때 35테라와트시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LNG의 발전량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한 23%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이 원전이 재가동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에너지에 대한 부담감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듯합니다. 원전에 대한 시각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설에서 이제는 해체까지 해서 생애 전반적으로 모든 주기의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섹터 안에서도 매수세가 좀 선별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간밤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간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의 제재 대상에 있는 이 원유 가운데 일부를 허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코스피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오전장 5,83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5,800선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건 건설업종입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건설주로 쏠리면서 오늘 코스피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5,7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에도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건 삼천당 제약인데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가져가기보다는 삼천당 제약 개별 종목이 급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의 경우에는 1,15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2조 가까이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3,6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오늘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현재 구간 기관이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외국인만이 오늘 1,5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도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0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7일에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정부가 대미투자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과 건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에 또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호 프로젝트는 원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덕분에 오늘 원전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해낸 상황이고요. DL-ENC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르비텍도 20%대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14%, 보성파워텍도 4%가량 상승하고 있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2.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죠.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매도 이후에 하루 만에 대금이 들어오는 하루 결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추세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증권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저PBR 종목에 대해서 이 리스트업을 공개한다라는 점도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증권주들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SK증권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0%대 급등하고 있고요. 상상인증권 11%대 급등, 하나투자증권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LS증권도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점검해 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특징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DLENC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설주 전반이 강세인데 이 대미 원전 투자 가능성에 연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3월 18일에 대미 협상 실무단이 워싱턴에서 회동한 이후로 건설주가 연일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약 2천억 달러 넘게 원전 투자에 상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원전주가 제대로 탄력을 받고 있죠.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 쏟아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대미 원전 투자는 건설주 재평가의 방아쇠를 당겼다면서 한미일 원전 동맹의 협력 구도 하에 미국 원전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섹터는 어제 있었던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과 천연가스 발전 시설 등을 포함한 총 730억 달러 규모의 제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번 2차 프로젝트 규모는 지난 1차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가 회담 직후 이 전력 수요 증가와 중동 정세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분야의 협력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원전 그리고 가스 중심의 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자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전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서전기전의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DLNC도 상한가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GS건설, 대우건설까지 함께 동반 강세 흐름. 한전산업도 오늘 8%대 오름세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22,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건설 모멘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S&T 에너지 짚어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비슷한 이슈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 여파로 카타르 등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까지 훼손된 상태인데 간밤에 카타르 에너지 CEO가 한 발언이 시장에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을 좀 고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 CEO가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까지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카타르 에너지 LNG 수출 능력 가운데 약 17%가 손상됐으며 복구에 3에서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연간 매출 손실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안이 좀 커졌습니다. 불가항력을 선언한다라고 함은 전쟁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사태가 터지면 계약상의 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 불안이 커지자 오늘 오전에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불안을 좀 공축시키는 발언을 했는데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급과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LNG 수입처는 현재 카타르가 4위 수준입니다. 총 15%에 달하는 수준을 현재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1위, 2위 수입처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다른 수입처가 있고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공급 부족이 좀 장기화되게 된다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LNG 관련주 그리고 대체 에너지주들이 꾸준히 관심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LNG 관련주 안에서는 S&T 에너지의 급등세도 돋보이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도 29% 상한가 가까이 올라간 모습, 한택도 5%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BHI, SK가스 같은 종목들 함께 동반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맥스, 그동안 화장품주는 APR 말고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최근의 흐름이었는데 BTS 효과가 오늘 화장품주까지 번지면서 섹터 전반에 수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BTS의 광화문 공연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죠. 이에 따라서 아미 관광객들, BTS 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에 외국인 입국자를 봤을 때 3월 1일부터 18일까지 집계가 나왔는데 109만 9,70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전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서 32.7%나 증가한 규모이고요. 역시나 이 BTS 효과로 어린 층의 10대, 20대의 입국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10대가 전년 대비 40%, 20대도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준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BTS에 보러 오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수요를 또 합하면 전년 대비 50% 이상의 증가세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BTS 효과를 이렇게 입증하듯 입국자들이 10대, 20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뷰티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들의 체류가 증가하고 화장품, 백화점 등의 관련 업종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분위기 함께 보시죠. 한국콜마 10%대, 코스맥도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VT의 경우에도 8%대 모처럼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5%대 강세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들까지 오늘 훈풍 번지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25만 4천 원 선에 거래되는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만나봤고요.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또 살펴보시죠.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좀 짚어봤지만 유가 리스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주 관련주들 상한가까지 또 올라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좀 관측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중동 정세 리스크가 단기간에 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체 에너지로 좀 부각을 받는 섹터들,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 오션플랜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점을 두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이제 3강 MNT라고 좀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 SK 오션플랜트는 3강 MNT라는 이름을 가졌었고 지금은 SK 그룹사로 이제 편입이 된 그런 종목인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아시아 쪽에서는 사실상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만의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점유율 44%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죠. 그래서 여기서 쌓은 어떤 대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신뢰도로 지금 베트남과 일본까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다각도로 좀 더 매출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해상풍력 시장은 대형화를 하고자 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이제 대형화가 될수록 하부 구조물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군데가 되지 않는데, SK 오션플랜트는 고중량 구조물을 제조할 수 있는 어떤 설비나 용접할 수 있는 그 기술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그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SK 오션플랜트는 그쪽 분야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생산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경남 고성에 한 48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공장을 지어서 이게 26년도 내지 7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 캐파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캐파를 많이 확장한 기업은 없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 어떤 그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그 전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 공급망이 이제 SK 오션플레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캐파가 2배, 3배 늘어난다라는 것은 실적에도 충분히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동 정세 리스크발로 인한 시장의 인버스 성격의 종목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 이제 SK 그룹으로 이제 편입을 함으로써 이 그룹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좀 창출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SK그룹은 돈이 많잖아요. 삼강 M&T는 그동안 뭐 고객사들이 주문을 많이 했을 때 단기간에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거를 공장을 막 이렇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절차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 측면에서 SK그룹은 이제 뒷배가 좀 튼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팔지 마시고 정고점 부근까지도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오션플랜트 짚어봤습니다. 해상 하부 구조물 1위 기업으로 확실한 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에도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짚어볼까요? 네, 서전, 기전 이 종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원전 모멘텀 아주 제대로 받으면서 이번 주 내내 흐름 꽤 양호했는데 오늘 결국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서전, 기전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원전주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대체에너지 중에서도 원전, 그중에 이 원전 파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만약에 지금 유가가 안정을 찾더라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늘리고 있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죠. 뭐 중동을 비롯해서 유럽까지도 데이터 센터 늘리고 있는데, 이 전력을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수단은 이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끝나는 어떤 하나의 뭐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대미 투자 1호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좀 상승의 그 주된 이유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중심 관련해서 그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수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요구라든지 이걸 발맞춰서 지금 다른 걸 다 제쳐두고 1호가 된 데에는 그만큼 확실한 니즈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SMR을 비롯해서 원전주들이 앞으로도 추가 강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서전기전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 중소형주입니다. 굉장히 시총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600억 정도 되는 중소형주 종목인데, 지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기술을 비롯해서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원전주들이 이제 좀 갈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전 필수 기자재 중에서 수배 전반을 제조하고 그거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0%인 종목이 바로 서전 기전이다 보니까 원전의 필수 기자재다. 그러니까 요거 한 키워드만 생각하셔가지고 뭐 지금 또 이제 무리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네. 좀 분할 매수로 또 안정적으로 좀 비중을 크게는 넣지 마시고 비중 한 5% 내지 10% 정도로 포트폴리오에 편성을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전략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전기전과 같은 이 중소형 원전주로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전 모멘텀이 워낙에 시장에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또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원전주까지 오늘의 특징 섹터로 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포착 종목을 또 여쭤봐야 할 시기인데 오늘 금요일장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금요일장 앞서서 이제 그 민영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그 화장품 쪽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과거에 사실 화장품의 그 개화를 알렸었던 지금은 대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뭐 APR이죠. 근데 지금 다시 좀 대장을 탈환할 가능성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리콘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리콘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쿠팡이 있죠. 근데 이 뷰티 쪽 관련해서 어떤 그 직구 플랫폼 관련한 한국의 K뷰티 아마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중소형 브랜드들 뭐 조선마녀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개 많잖아요. 뭐 설화수, 뭐 후, 뭐 이건 대형 브랜드죠. 뭐 아누아 이런 중소형 브랜드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실리콘투입니다. 유통사인데 이걸 이제 여러 나라에 풀필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쿠팡 풀필먼트 들어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물건을 사서 그거를 이제 그 나라의 유통망으로 이제 판매처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의 그 강점은 일단 지금 물류센터를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러니까 주요 전략 국가의 대규모 물류센터랑 이제 현지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속도가 배송을 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지금 K 컨텐츠가 흥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K 문화에 대한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존에 검색하기보다는 한국의 이제 플랫폼에 검색을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스타일 코리안이라고 하는 실리콘투가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인데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이 용이하게 조금 플랫폼을 형성해왔고 그러니까 내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 수출에 굉장히 적합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 사이클이 최대 정점을 찍고 이제 좀 내려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투자자들이 좀 외면을 받아서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중동 사업 비중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정세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단발성으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견고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도 내수랑 글로벌 수출까지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네. 일단은 정배열에 한번 들어갔다가 고점을 찍었죠. 63,0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찍고 M자 패턴으로 조정이 여기까지 거의 한 30% 가까이, 40%죠. 40% 가까이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21선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오늘 같은 날에 투신과 외국인이 양매수세로 좀 들어왔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구간을 좀 하방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락바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수급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우리가 손절가를 제가 한 3만 원 정도로 좀 잡아 드릴 거고 목표가를 5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오늘의 공략주로 만나봤습니다. BTS 효과가 지금 화장품주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뷰티 아마존 기업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 자리 또 되찾을 수 있을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완벽하게 또 대장주는 APR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분위기 좋은데 APR은 오히려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하지만요. APR은 좀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괜찮을지 아니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APR은 지금 여타 다른 그 화장품 섹터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도 관심을 받지 못할 때도 유일하게 올랐던 종목이 그쵸. APR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 섹터가 수급이 몰리면서 APR에 있었던 수급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음봉은 뭐 어떤 건전한 조정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아서 좀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네. 이게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11선 내지 한 21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때 보통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PR을 뭐 전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30만 원 초반선 여기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면 좀 매수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APR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사실 지금 뭐 각광받고 있는
스킨 부스터 쪽 있잖아요. 뭐 LNC 바이오나 한스 바이오메드. 네. 한스 바이오메드는 어제 올랐는데 어제가 아니죠. 엊그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랐습니다. 휴젤이랑 그 유통 인프라를 이제 뭐 계약을 해서 휴젤과 같이 이제 묶음 상품으로 이제 판매를 한다. 뭐 그런 소식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한스 바이오메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네. 왜냐하면 마케팅을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휴젤이 그동안 오랫동안 영업해왔었던 그 유통 인프라를 그냥 숟가락을 얹어서 물론 한스바이오메드랑 그 로열티 계약을 했겠죠. 뭐 얼마만큼 판매를 했을 때 너네한테 뭐 이만큼 주겠다라는 그런 걸 계약을 하더라도 투입된 어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제 판매처를 넓혀가는 그 시간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올해 1분기에도 이제 흑자가 나왔고 또 이제 2분기, 3분기는 흑자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좀 더 퀀텀 점프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매력도가 높은 미용 파트 중에서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스킨 부스터 중에서도 이 한스바이오메드를 좀 꼽아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피부 미용, 뷰티 쪽까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주요 LNG 시설 피격 여파로 한국 등과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밝혔다. 사드 알카비 CEO는 이번 공격으로 전체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복구까지 3에서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연간 900만에서 1000만 톤의 LNG를 카타르에서 들여오며 이 가운데 610만 톤이 장기 계약 물량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의존도가 20% 미만이고 재고도 충분해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가항력이 선언될 경우 부족 물량을 가격이 높은 현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해 산업계와 가계 가스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공격으로 14개 생산 라인 중 2곳과 GTL 시설 한 곳이 피해를 입었고 연간 1,280만 톤 생산 차질과 200억 달러 규모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LNG뿐 아니라 LPG, 헬륨 등 부산물 공급 감소도 불가피해 글로벌 에너지 석유화학 시장 전반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자, 코스피 6천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고요. 코스닥 3천을 향해서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 선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발발된 지 이제 3주가 가득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늘 3, 4주 요 때가 중요하다. 뭔가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자, 이번 주말은 저희가 어떻게 주말 오기 전에 금요일을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안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란의 의견은 필요 없이 미국이 끝났다라고 하면 끝난 거다라고 했던 트럼프의 발언, 뭐 나토의 개입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다시 주변국이 필요하다라고 말 바꾸기를 계속 시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갈피를 못 잡고 또 뭐 오늘도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뉴스 보는 게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제 혼란스러운 이런 구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주에서 4주 정도 되면은 이제 시장에 적응하는 구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도 뭐 지금처럼 갑자기 유가나 뭐 천연가스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튀어오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이고 기존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시장에 적응을 해간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그런 구간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정도만 어떻게 또 잘 넘겨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가장 지금 활용 점정처럼 이제 석유 그 원유 시설이나 아니면은 천연가스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타격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이제 가중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 나오고 이번 주 FOMC에서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제롬 파월은 임기가 끝났는데 자기 자신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잘 잡은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갑자기 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불안감을 높인다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임기 마지막까지 그냥 잘 마무리하고 트럼프랑 그동안 계속 신경전 벌였었는데 굳이 트럼프 의견을 따라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쟁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초 정도까지만 잘 넘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적응해 간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지금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주말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 주 주말에 예를 들면 토요일 날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는 현상을 본 다음에 선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면서 한 템포 늦게 대응하시면 지금은 좀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딱 정리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대응 방법 또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 주말을 앞두고 주말이 지나고 나서 한번 확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네.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답을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까요? 그거 짧게만 정리해볼까요? 짧게만 할까요? 네네.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일주일 내내 봤으니까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번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틀 전에 돌파 시도라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돌파가 아니라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고 당장이라도 이슈 하나만 나오면 다시 돌파 시도한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저는 수렴 과정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굉장히 뭐 큰 이슈가 하나 나와가지고 급락이 한번 나온다고 해도 그냥 박스권이다. 하단 박스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뭐 유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와도 수렴 과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시장이 지금 이것 또한 적응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월요일 정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하락이 나와도 기존처럼 이만큼 하락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서킷 브레이커 이런 상황은 아닐 거고 변동성을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변동성 축소된 상황에서 위든 아래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감 갖기보다는 이 구간만 잘 넘기면은 마지막 고비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넘어가면 여러분들 계좌 활활 타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 좀 편안하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시장의 이런 흐름, 이란 전쟁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네. 주말에 우리가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또 말홈런을 칠 수 있을 네. 업종을 골라봐야 되겠죠.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늘 놀고 먹자 네. 섹터 찾는데 오늘은 뭐 하고 놀고 먹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좀 포근해졌어요. 네. 분명히 2주 전에도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는데 꽃샘추위가 좀 왔던 것 같고 이제 그것도 끝나고 정말 포근해졌습니다. 주말 그러니까요. 되면은 더 따뜻해진다라고요.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주말 다음 주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완연한 봄을 느끼기 위해서 봄 수혜주를 한번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봄수혜주 뭐가 있을까요? 딱 말로는 시즌 1에도 이 타이밍에 제가 봄수혜주를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래요? 것으로 네. 기억하는데 한 3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면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수혜주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가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뭐 이불 밖은 위험해 하면서 겨울 수혜주 할 때도 직폭주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갑이 이제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계절이다. 봄 되면은
보면은 마음이 또 설레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괜히 오늘만 해도 날씨가 좋아서 저도 이제 오는 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들뜨고 하는 기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계좌가 좋아져서 들뜨는 이런 계절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뭐 골프, 자전거 캠핑 야외 레저 활동 이런 취미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관련주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고 그리고 이제 3월은 시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뭐 상반기에 또 이제 취업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취업, 이사, 뭐 입학 등등 결혼도 많죠. 이번 뭐 5월에 신부라는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제 청첩장도 많이 날라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굵직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적당히 해나가졌는데 이제는 아예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서 가성비로 가느냐 아니면은 아예 프리미엄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단계가 조금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생활로 느끼시겠지만 과거에는 오프라인 가서 이제 많이 쇼핑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손가락 몇 번 두들기면 알아서 이제 배달이 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이 좀 더 이제 좀 죽어가고 온라인 쪽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옷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매장 가서 이제 피팅을 해본 다음에 주문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꽤 많이 그게 더 싸요.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많이 주변에 보면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온라인 쪽 전환 그리고 가성비 쪽으로 해서 혹은 프리미엄 쪽에서 양극화 이 양쪽으로 해서 봄 관련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봄 관련주 매년 또 기분 좋은 수익을 내줬던 종목들이니까 편안하게 오늘 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봄을 맞아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시고 밖에 나가고 싶고 네. 괜히 뭐 사고 싶고 그런 경향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요 수혜주들 봄에 이렇게 소비 트렌드를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이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을 하나씩 이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안타 종목부터 갈까요? 봄 수혜주 가장 든든한 안타 1루까지 출루할 종목은 뭘까요? 1루까지 출루할 종목은 화승 엔터프라이즈 선택했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요? 네. 봄 관련주라고 하면 아주 든든한 종목을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든든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의 힘을 입은 아디다스의 힘을 입은 기업으로 해서 지금 또 런닝 열풍 아닙니까? 그쵸. 지금도 아마 제가 볼 땐 한강에 가면은 런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맞아요. 무슨 천 뭐 이런 데 가면은 무슨 공원 가면은 또 이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런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런닝화랑 스니커즈 수요가 지금 최근에도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삼바니, 가제린이 이런 뭐 라인업들이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전통적인 라인업들이 수년이 지나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제품도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종목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해외 든든한 업체를 이제 고객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더 내 마음에 이제 또 기댈 곳이 하나 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저하됐었는데 이 부분이 가동률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상화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수익성이 정상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우리 반도체도 재고 쌓여 있을 때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다가 하반기 되니까 쇼티지 나왔다라고 하면서 좋아졌잖아요.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고를 확충하는 이런 주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그러면 공장에서 찍어내야 된다라는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주가는 아주 편안하게 실적과 함께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처럼 뭐 전쟁 관련해 가지고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든든하게 화승 엔터프라이즈 뭐 아디다스 뭐 여러분들 많이 뭐 아디다스 용품 하나 없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러닝 열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이루타 종목 어떤 종목이죠? 이루타는 트레이딩하기에 좀 좋은 통통 튀는 종목으로 PM 풍년 선정했습니다. PM 풍년. 네. 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방 가전 쪽으로 해서 사실 저희 어머니 시대 때부터 그렇죠. 예, 많이 좋아하셨던 이런 제품인데 압력솥이나 이런 쪽으로는 너무나도 뭐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제 접할 수는 없지만 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그래서 압력솥 시장의 절대 강자고 뭐 당연히 1위고 이것을 이제 인덕션용으로도 이제 계속 출시를 하고 요즘에 1인 가구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형 가정으로 이제 라인업을 확대했더니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매출이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하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잘 정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봄철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하시고 이사하시고 하면은 또 가전제품 교체 많이 하는 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주기에 맞춰가지고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 풍년이란 브랜드 자체가 신뢰도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수십 년간의 그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 또 봄 되면 우리가 집에만 있지 않아요. 또 그쵸. 캠핑이나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들 그쵸, 많을 텐데 캠핑용으로 또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용 압력솥이나 이런 뭐 가열식 가습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잘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꾸준한 것 같아요. 폭발적이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꾸준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아주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루타 종목은 PM 풍년, 압력솥, 압력 냄비 아니면 소형 가전 이런 쪽으로 또 강자인 PM 풍년을 함께 빠르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세워보고요. 자, 다음은 3루타 가겠습니다. 호타준족, 봄 수혜주로 빠르고도 멀리 갈 수 있을 종목은 뭘까요? 3루타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으로 감성 선정을 코퍼레이션? 했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PM 풍년처럼 이렇게 널뛰기하고 이렇게 재밌는 종목은 아닌데 꾸준함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호타준족의 3루타로 들어가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캠핑의 꽃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웃도어 브랜드 쪽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봄 되면은 보통 아웃도어하고 이제 골프웨어하고 이런 쪽에 굉장히 수요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스노우피크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웃도어의 뭐 에르메스다 이런 얘기까지도 과거에 있었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마니아층에서는 스노우피크만 찾는 현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 프리미엄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충성도가 매우 높아요. 한쪽만 이제 들어가서 나한테 잘 맞는다 싶으면은 다른 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시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전자제품도 삼성과 뭐 다른 기업 뭐 이렇게 해서 충성도 높은 기업들이 있듯이 그런 쪽에서는 이 스노우피크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충성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런 신제품이나 이런 부분들 관심 갖는 시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웃도어를 넘어서 이제 일상복 같은 캠핑룩, 우리 골프웨어 같은 경우도 골프웨어였다가 이제 일상 쪽으로 넘어왔듯이 캠핑룩 같은 경우도 일상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생활에 스며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 아웃도어에서 만족하지 않고 키즈 상품이나 신발 쪽으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더욱더 이제 성장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루타 호타준족으로는 감성 코퍼레이션. 때마침 또 모델이 BTS네요. 네. 이런 것도 네. 내일 컴백하는 BTS의 효과도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3루타 호타준족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또 저희 리뷰해봐야 되겠죠? 랭킹이랑 어떤 종목들 리뷰해볼까요? 네, 신규로 이제 들어오기보다는 위에서 계속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현대건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오던 이제 LX 일렉트릭이 200%를 넘었습니다. 아, 2위까지 올라왔네요. 네, 제가 한 이틀 전에도 200% 이제 곧 넘어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뭐 잘 지켜보세요 했는데 금방 넘었습니다. 아, 잘 가네요.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실적 쪽은 이런 반도체, 조방원 쪽 보시고 전력기기는 반도체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성장주도 많습니다.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이바봇 중심으로 보시고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BTS 나온 것처럼 K컬처. K컬처를 이제 봄 정도부터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네. 싶다라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현대건설도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좋아요. 예,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수익률을 갱신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현대건설도 100%에 만족하지 않고 200%, 300%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곧 이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페이지도 변동은 없지만 말씀드렸던 이런 성장 섹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로봇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방산,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우주항공까지.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 종목들은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2위까지 치고 올라온 200%를 돌파한 LS 일렉트릭. 네, LX 와. 일렉트릭. 자, 어제 윗꼬리를 달아서 오늘 조금 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 좀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뭐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90만 원 위쪽에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슬쩍 눌리고 있는데 이러면은 신규 매수보다는 눌림목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면 내 종목 아닌 거고 눌림목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200% 넘어왔는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되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G2 파워 봐야 될 것 같아요. G2 파워. 네, 조금 전에 현대건설 말씀드렸고 이제 최근에 두산에너비티 좋듯이 이 원전주들이 계속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없는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도달했습니다 하고 소개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는 돌파해서 추가 상승을 만들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제가 AS 전략 세워드리는 거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는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있죠. 리뷰 종목들. 한미약품하고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들, 쪽. 눌림목 종목 많이 나왔다 했는데 어제 말씀드리고 정말 눌림목이 기회입니다라는데 네, 오늘 반등이 나오네요.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승이 연속으로 이어지면 월요일 날이라도 좀 더 눌린다면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세요. 올해 우리나라 최초로 비만 치료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성공해야겠지만 물론 예,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네. 1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어야 되고 우리도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종목 또한 어제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1차 목표가 달성한 다음 눌림목 너무 좋은 구간이에요라고 했는데 역시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아서 만약에 여기서 21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거기 또한 매수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럼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ADC 이제 중국에서 3상 진행 중인데 ADC 치료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알려드렸던 바이오 종목들의 리뷰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드리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봐야 되겠죠. 오늘 놀고 먹자 섹터의 봄 수혜주 가장 좋다고 보시는 말로 없는 종목은 뭘까요? 자, 두 종목 중에 고민을 했는데 같은 계열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골프존입니다. 골프존. 네. 골프 치러 이제 많이 가실 거니까. 네. 네. 제가 그래서 골프장을 보유한 기업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기업하고 두 개를 연습장과 실제 필드를 고민하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이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네. 추후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봄 골프 여러분들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투자 의견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드랑 스크린에 이제 하이브리드 성장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멤버십제도 너무 잘 돼 있고 GDR이라고 하죠. 그런 네네네. 연습장 같은 경우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골프를 못 배웠는데 주변에서 골프 배우라고 지금 수년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가가지고 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올해도 좀 배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운동하는 김에 좀 짬 내서 해봐야 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러닝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건강 관리하는 데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뭐 제 입장인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골프를 굉장히 즐기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권한다라고 맞아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만한 좋은 뭐 스포츠도 없다라고 해요. 그렇게 너무 힘들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사교적으로 가기도 좋고 그리고 필드를 못 나갈 때도 이제 요즘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었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됐다라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프라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최대의 골프 스크린 골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광고나 이런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또 이제 과거에는 단순하게 장비를 파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멤버십을 통해서 이렇게 요즘에 구독 경제 나오는 것처럼 멤버십 네네. 경제가 또 이렇게 잘 활성화돼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골프의 프리미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략을 아주 잘 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 좀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5만 원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갈 일인가 싶기도 그러게요. 해요. 봄이 왔는데. 그런데 뭐 이슈를 생각해보면 최근에 박스권에 gat혀 있다가 전쟁 때문에 내려갔다. 그러면 전쟁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내려간 거는 수급만 들어오면 바로 회복되는 그 회복되는 구간이 어디예요? 5만 5천원에서 6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지금 5만 원 아래에 있는 위치는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 제가 흔히 말씀드린 무혈입성 구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간입니다.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그럼 위쪽 박스권으로 복귀한다라면 1차 목표치는 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6만 원까지 가져가시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도 여기 하단에서 6만 원까지 만 원 구간이죠. 네. 이렇게 박스권 내려갔다 올라가면 이 정도는 다음 목표치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럼 올라가면 만 원 단위 올라가면 7만 원이 7만 원. 되겠죠.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나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진다 하시는 분들만 5천 원 단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1차 목표가 6만 원, 2차 목표가 7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여러분들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네. 드릉드릉 지금 마음속에 막 필드 나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필드 나가기 전에 연습 많이 하러 가실 거니까 또 네. 관련해서 오늘 탑픽으로는 골프존을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개념으로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또 바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그래서 인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 날씨 하늘이 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다시금 진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 장중에 5,800선을 회복하며 5,80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같이 신재생 에너지주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을 보이자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 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외로 더 탄력적인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유가 시대의 대체 에너지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규모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타르 에너지 CEO가 주요 LNG 시설 피격으로 한국과 맺은 장기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히자 오늘 여러 모멘텀 안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원전과 건설주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본격화한 가운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SMR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이 되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상된 모습이고요. 특히 건설주도 오늘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미 원전 투자가 건설주 재평가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이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컴백 이벤트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화장품의 소비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광통신 관련주도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 그리고 또 뉴욕 증시에서 AT&T가 투자 확대에 나서자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전력망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을 최선 우주로 꼽았고요. 또 HT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10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증설이 본격화되는 2030년부터는 발전부터 송전, 배전에 이르는 전력 인프라 전반에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OCI 홀딩스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논차이나 태양광 밸류체인 내에서는 탑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48.5% 상향했습니다. 오늘 성광밴드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왔는데요. 성광밴드는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LNG 플랜트에 들어가는 대규모 파이프라인 이음새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이음새 이름이 피팅인데요. 이 피팅의 수요가 생산자와 수요자 양방향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이익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펄어비스 오늘도 주가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 7년간 기대해온 붉은 사막이 오늘 출시되는데요.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어들, 게이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전문 평론가들의 반응이 안 좋자 오늘도 주가는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IM 바이오로직스 면역 항암제 관련주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주가는 따따블을 기록하며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시면 효성중공업, 미국 수출용 가스 절연 차단기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성공했다고 알리며 맑은 보이고 있고요. 뉴플렉스는 메타 스마트 글래스와 공동 개발 소식을 전하며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 전쟁이 터지면서 대체 에너지, 전력 설비, 원전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에너지 기업들 가운데서 원전과 엮여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의 필요성 여기다가 대미 원전 투자, 특히나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나서 일본 투자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와 함께 원전, SMR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 지금이라도 접근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근데 원전은 사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올라왔어도 네. 올해 계속 주도 섹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전이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주도 섹터로서 부각이 많이 다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전 건설이 들어가고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주요국들 중심으로 해서 원전 건설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일단은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주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국 내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산업들이 지금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겪었던 이 에너지 안보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책 지원들도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친환경을 가장 강조했고 탈원전을 강조했던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기네가 너무나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라고 이미
일단은 그걸 인정을 실질적으로 했군요. 인정을 네.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다시 한번 탈원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원전 쪽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전방 산업에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연원전 이제 2기를 이제 건설을 하기로 확정을 했고 SMR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기본적으로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이 원전들 정비 중이었던 원전들 6기 같은 경우도 재가동을 할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한 어떤 정부의 드라이브가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도 부각이 될 확률이 높고 실적도 역시나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대미 원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2천억 달러 정도가 원전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미 투자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미국 쪽의 어떤 원전 수주가 왔을 때도 우리나라 쪽으로 낙수 효과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지금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10기를 짓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원전에 대한 설계에 대한 노하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거나 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도움을 요청할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 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지만 원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드는데 뭐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와 경쟁에서 한번 멀어졌었죠. 체코 원전도 우리가 따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약간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적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미국이 사실 러시아 쪽에 맡기긴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 중국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걸려있는 원전 사업을 중국에게 맡긴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이 커진다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5개국이 있는데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그 가운데 미국과 손을 잡을 유력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 지금 여러 가지 섹터로 또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어제부터 좀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건설 관련된 기업들 결국에는 시공이라는 원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설주를 지금 2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지금 접근 유효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뭐 20%대 이상 올라오는 네.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뭐 급등 나오는 종목을 뒤늦게 탔다가 사실 단기에 또 손실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큰 비중을 넣는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손절매와 그다음에 목표가를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건설주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지금도 들어가기 좀 무난한 종목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 이 원전 건설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설계 노하우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갈 확률이 높고 우리나라 건설주들은 사실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UAE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체코 수주도 하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뭐 신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전들 쪽을 시공을 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시공 능력들이 있고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수주를 따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뭐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이었는데 현대건설은 일단 바라카 원전 수주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전을 시공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 있고 웨스팅하우스와도 또 이제 협력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코리아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GS건설은 좀 국내 쪽에서 강했습니다. 국내에 뭐 신월성이라든지 아니면 신한울, 1, 2호기 같은 경우도 참여를 했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GS건설도 관련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LNC 같은 경우는 이 엑스에너지라고 하는 SMR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사실 지분을 투자를 했고 그렇다면 SMR 건설 같은 걸 할 때
팔은 좀 안으로 굽는다고 협력 관계에 있는 DLENC 쪽으로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뛰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잡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거는 삼성물산 같습니다. 일단 삼성물산도 여러분들이 뭐 원전주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행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커질 확률들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데 그래서 원전 모멘텀은 똑같이 있지만 더 기대가 또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상승 모멘텀이 더 많거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일단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엄청나게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이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데 이들의 모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분 가치가 반영된다고 한다면 원전을 뭐 빼지 않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배당을 더 이제 많이 늘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생겼죠. 현금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건설 모멘텀도 있고 원전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지분 가치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삼성물산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 지금도 반등이 이제 나오는 초입 구간이니까요. 지금도 매수하기 좋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기업들 중에서 원전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쭉 이야기해 주셨고 건설주들 중에서는 삼성물산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원전 관련된 기업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떠한 종목을 좀 매수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주가 위치까지 다 고려했을 때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원전주를 보실 때 항상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주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코어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것처럼 안전한 코어 자산 쪽으로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깔아 놓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제가 최근에 원전 섹터가 계속 주기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딱 한 종목만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거든요. 그게 바로 S&T 에너지입니다. 일단 왜 그랬냐면 이 원전주들이 워낙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단기에 큰 비중을 넣기에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많았고 차익 매물 출회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 관련된 설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원전 관련된 설비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할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인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매수하기가 좀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장중에 계속 상한가를 좀 터치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26.8% 정도 올라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어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를 감안한 PER을 봤을 때는 10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상방에 있는 최고가 한 67,000원까지도 아직 상승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달 고점을 오늘 드디어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고점을 뚫고 위에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6만 원 이상까지는 끌고 가시면서 수익률을 더 늘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S&T 에너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3월 12일 날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은 장중에 가격제 한복 상한가까지 올라서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만 여러 곳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서 전력 설비 기기 이런 쪽도 좀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재생에너지 기업들 좀 눈여겨봐도 좋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재생에너지 쪽 오늘 뭐 전부 다 풍력도 많이 오르고 맞아요. 지금 태양광도 태양광도 급등을 하다 오르고요. 보니까 네.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이런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좀 중장기로 베팅하는 관점이라면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급속도로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약간 미지수거든요. 일단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서 쪽에서 ESS와 엮여가지고 지금 이제 설치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특히나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가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이게 캐파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확실하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진 않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금 신재에너지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트럼프가 신재에너지 관련된 정책, 신재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시장들이 아직 조금 성장이 좀 더디다라는 점, 이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는 공통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은 볼만한데 제가 그래서 하나솔루션만 계속 최근에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네. 하나솔루션은 사실 태양광 관련해서 뭐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주 쪽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있죠. 페로스카이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 스페이스X 이제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제 텐덤 셀이 이제 올해부터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게 바로 하나솔루션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태양광 모듈 쪽도 미국 쪽으로 진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로 인해서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솔루션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뭐 지금도 무난하게 접근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하기에는 급등이 나오지 않은 지금 그래도 천천히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전력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관련된 전선들, 케이블 쪽 이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수혜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설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전력이 생성이 된 이후에 소비하는 것까지 계속 이거를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전력 기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케이블 같은 게 필요합니다. 전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AI 시장 확산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 게 바로 전력기기와 전선 쪽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들은 굉장히 좋았죠. 우리나라 뭐 전력기기 업체들 빅3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을 작년에도 발표를 했지만 지금 역대급 수주장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수주가 더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성장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몇 년치 실적은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변압기 관련된 종목 중에는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산일전기가 지금도 좋지만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다시 한번 신성장 사업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대평가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를 한번 보시면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관련된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때 해저 케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초고압 직류 손전이죠. HVDC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공 경험을 갖췄던 게 이 회사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만큼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수주가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LS 마린 솔루션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LS 에코에너지라는 또 가족 회사가 있죠.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조여서 LS 그룹 내에 있는 LS 마린 솔루션을 이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산업 성장하겠다는 수혜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는 해저와 관련된 케이블 사업 영위하고 있는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에너지의 자립성 이런 게 부각이 받을 때마다 한 번씩 튀어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업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드는데 종목과 관련돼서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또 팔아치웠다. 최근 한 달 동안 26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은 강하게 받지 못했다. 그 빈자리는 결국 개인이 메우는 구조가 다시 반복됐다. 지정학 리스크와 강달러, 고환율이 동시에 시장을 눌렀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뚜렷했다. 외국인은 빠지고 기관은 관망하고 개인만 저가 매수에 나서는 흐름이다. 문제는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돌려세울 정도로 강하지 않으며 종목별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이어졌다. 한 달 수급도 외국인 순매도 26조 2,882억 원, 기관 순매수 10조 5,500여억 원, 개인 순매수 15조 5,219억 원 구조였다. 배경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급등, 달러 강세, 원화는 달러당 1,500원을 웃도는 구간까지 밀리며 환차손 부담까지 키우며 외국인의 반도체, 2차 전지 대표주 매도의 이유가 해석됐다. 변수는 외국인 복귀 시점이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증시를 떠받치고는 있지만 금리와 환율, 전쟁 리스크가 진정되지 않으면 외국인 자금이 공격적으로 돌아오긴 어렵다. 결국 지금 장은 개인만 버티는 변동성 장세라는 해석이다. 네, 금요일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3월 셋째 주 증시 문을 닫고 있는데요. 함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이번 주 흐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계속해서 좀 노이즈를 만들어내면서 그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외국인 매수는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밑단에 있는 현대차까지 대형주 쪽의 흐름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개별주 플레이, 그러니까 섹터가 좀 작은 섹터에서 움직임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통신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엔비디아 GTC, 그러니까 주초에 있었던 GTC를 통해서 공개된 이제 통신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엔비디아는 여전히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구리가 없어지고 광통신 부분이 주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계속 있는데 젠슨항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구리와 광통신이 공존하는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공개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CPU와 관련된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스펙트럼 X 높은 버전이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렉 플랫폼인 이제 카이버와 같은 이제 플랫폼도 신규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광통신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 강통신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루멘텀이라는 광학회사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 몇 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수조 원대 딜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추정이 되고 있다. 시장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루멘텀, 그리고 구글도 고객사로 갖고 있는 루멘텀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고객사로 둔다면 이런 광 모멘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8개월 후 이익 전망치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분기별 2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루멘텀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40%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 루멘텀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70조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방의 여력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시장을 해석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루멘텀 밴더에 있는 회사들, 루멘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네. 지난 시간에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RF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사실 오늘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제품을 루멘텀에 일단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만 펌프 레이저 패키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루멘텀이 추구하고 있는 CPU와 관련된 그 외부 광원에 대한 패키지 제품까지도 동사가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추후에 루멘텀 향으로 발생이 된다면 시장은 RF 머티리얼즈의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6년도에 예상되는 RF 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120억에서 140억 정도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급등해서 6천억이 좀 넘는 시가총액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루멘텀의 소울밴더의 지위를 향후에도 계속해서 누릴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이익 모멘텀이 더욱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F 머티리얼즈를 비롯해 그 밑단에 있는 여러 가지 통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전쟁 발발 이후에 사실은 변동성이 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유가가 좀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좀 작은 섹터이지만 재생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또 SK 그룹 하에 주요 메인 플레이로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이번 주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번 연도 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2조가 넘는 시가총액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 사실은 이제 맞는 가격까지는 올라왔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사 수혜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가가 안정화된다면 이런 모멘텀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관망의 자세로 이익을 실현하거나 좀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를 대비해서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 추정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여러 섹터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26년도 이익 추정치가 가장 높고 성장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를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모아가서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톱 대형주에 대한 반등을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속에 이제 광통신이나 광자 테마까지 또 수급이 쏠려가는 흐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결국 강보합권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7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 동시효과 구간에서 약보합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1,161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전거래일 대비 18포인트가량 끌어올린 수준. 코스피 200도 현재 동시효과구에서 낙폭 좀 키우네요. 0.5%대 약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이거래일 연속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고요. 2조 1,000억 원대 매도 우위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이 3,000억 원대 순매수, 개인이 또 순매수 나서면서 1조 7,000억 원대 순매수로 지수 하단을 좀 잡아줬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이거래일 만에 매수였습니다. 어제 매도하고 오늘 다시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1,800억 원대 순매수 잡히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오늘 매도 우위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시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1%대로 낙폭 조금 더 키웠습니다. 우선주도 4%대 낙폭, 현대차도 1%대 낙폭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조금은 엇갈린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장 막판에 힘이 다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코스닥은 막판까지도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주말 사이에 중동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어떠한 종목이 그래도 시장에서 받쳐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0.5%, SK하이닉스도 0.5%, SK스퀘어도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차전지 기업들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힘을 내주려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조기 전쟁 종료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요.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하나솔루션은 오늘 3% 넘게 상승했는데 에너지에 대한 이 자립 부각이 좀 더 되면서 오늘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도 움직임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3%,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선 기업도 효성중공업과 LX 일렉트릭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금융 지주사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나왔습니다. 신한과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지주 상승했고요. SK도 오늘 4% 넘는 오름세 나왔는데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들 쪽으로 좀 이어지면서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물산과 같은 건설 관련된 기업도 오늘 원전 모멘텀 안으면서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피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인 강세가 특징적이었죠. 특히나 삼천당 제약이 오늘 무려 14% 강한 시세를 유지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닥에서 시총의 순위가 변화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먹는 인슐린 치료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 지금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두 자릿대 강세 나오면서 삼천당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쟁취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엇갈린 움직임, 에코프로 BM이 1%가량 상승했지만 에코프로는 소폭의 하락이었고요. 오늘 알테오젠이 한 걸음 쉬어가네요. 알테오젠은 빠진 수급들이 다른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비만 치료제 삼천당 제약만큼 펩트론도 강했습니다. 8%가량 상승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6%, 올릭스와 클래시스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지금 기술 수출에 있는 기대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다음 달에 아마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앞두고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일부 종목은 좀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괜찮았는데요. 이오테크닉스가 4%,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19%, 지금 조선이라던가 아니면 원전 관련된 피팅 기업들, 기자재 기업들 분위기 좋습니다. 19%가량 상승했고요. PSK 4%가량 오름세, 동진세미캠, ISC, 서진시스템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두산테스나 힘이 오늘 굉장히 좋았네요. 11%가량의 상승력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약세 이어갑니다. 신자 붉은 사막에 대한 실망 매물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9%가량 조정받으면서 종가를 체결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마감까지도 이 기세를 이어갔을까요?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3월 셋째 주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해냈습니다. 0.3% 오름세 가져갔고요. 5,781.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강세 유지하면서 1,161.52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거의 보합권에서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에 등락이 다소 있기는 했습니다. 오후 장중에 5,764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에 힘이 좀 더 빠져가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5,780선 유지해줬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 출발한 이후로 오늘 코스피보다 훨씬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장중에 1,165포인트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거래일 대비 18포인트 끌어올린 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또 잡으면서 2조 6천억 원대 순 매도 물량 좀 출회가 됐고요. 기관이 4천억 원대 매수 우위, 개인들이 2조 2천억 원대 순 매수세 보이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분위기였고요. 2천억 원대 순 매수로 잡혔습니다. 이 밖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대, 900억 원대 순 매도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1위에는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LIG 넥스원, APR과 같은 종목들 오늘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모처럼 리스트에 올라왔는데 유류 할증료가 인상된다라는 전망 속에 예매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시총 순위도 점프한 삼천당 제약 1위에 올라왔고요. 성광밴드 의 경우에도 글로벌 LNG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LNG 피팅 제조업체로 오늘 외국인의 수급 몰렸습니다. 이 밖에 하림지주 주목받았고요. 제주반도체, 원익홀딩스 같은 반도체주들 외국인 리스트에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림지주 시세가 또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과도하게 저평가된 저PBR 종목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하림지주가 저PBR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좀 쏠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런 흐름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200원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종가는 17% 급등한 17,700원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1위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픈 AI와의 HBM4 공급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에서 AI 칩에 대한 점유율 확대에 대한 이야기 나타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또 올라왔고요. KB금융, 한화솔루션, SK스퀘어 같은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코스닥단 안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 눈에 띕니다. 심텍과 두산테스나 자리했고요. 태경의 경우에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따른 수혜 기대되는 종목으로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PSK도 함께 반도체 종목으로 주목받았고요. K뷰티 플랫폼 사업하고 있는 실리콘트 오늘 화장품주 분위기 양호했던 가운데 시세가 집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주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제 대미 원전 투자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려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건설 테마 주목 많이 받았고요. 11만 2,1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높이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3%대 오름세 가져갔고요. 10만 9,6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이 몰린 종목들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파이널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도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됐고 그러면서 대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과 풍력뿐만 아니라 LNG선에 대한 주문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속에 피팅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가운데서 원전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안에 원전이 1호 프로젝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시간 19일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회담을 했는데 일본이 미국에 2차 투자안으로 108조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MR과 같은 원전 그리고 에너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이 3개국의 원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오늘 건설 관련된 기업들까지 이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BTS입니다. 지금 BTS의 컴백 공연이 내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방한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길을 걸어다니다 보면 BTS 팬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BTS를 보러 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 오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백화점과 면세점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 1회 공연으로 2,600억 원가량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화장품과 그리고 백화점 기업들의 주가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의 변동 짚어봐야겠죠. 삼천전자학이 에코프로와 알테오젠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삼천전자학이 시총 1위에 안착을 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경구 인슐린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 임상을 진입을 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석이 더해지면서 삼천당제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도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코스닥 부분에서 바이오의 대장주가 누가 될지도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널 포인트 3가지 함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3월 셋째 주 증시 정규장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3월 넷째 주에 접어들게 되는데 어떤 시장 펼쳐질지 차장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다음 주 시장 포인트는 어떻게 좀 잡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네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1위가 바뀌었는데 이제 제약회사 3,000당 제약이 시총 1위로 올라가면서 그러게요. 사실 뭐 알테오진이 계속해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었는데 일단 3,000당 제약이 올라오면서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일단 주가에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는 수급적인 요인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시총 상위주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로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회사들도 지난번 신고가 영역을 이제 얼마 안 남겨주지 않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부진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ABL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좀 지지부진한 횡보 국면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음 주에는 이런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3,000당 제약이 시총 1위에 등극한 것이 의미가 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ABL바이오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3월로 예정되었던 동사의 파이프라인 중에 그 담도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ABL0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좀 상장되어 있는 컴패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의 이제 기술 이전한 물질이고요. 이 물질에 대한 이상 최종 결과가 사실은 이제 3월 달 말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살짝 연기가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거기서는 이 담도암 치료제에 대한 OS 데이터 그리고 PFS 데이터, DOR 데이터 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만약에 잘 나온다면 담도암 2차 치료제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FDA 가속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이제 컴패스 테라피틱스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가속 승인까지는 임상 3상 성공 이후에 신청 이후에 대략 7개월에서 좀 8개월 정도가 걸리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이 ABL001은 연말 내에 상업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ABL바이오 측에서는 상업화 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성공 시도 사실은 마일스톤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순매출의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또 받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ABL바이오가 이번 연도 26년도가 사실은 창사 10년이 된 해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 있는 상업화된 약물이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ABL바이오가 뭐 기술 이전은 빅파마에 여러 건 했고 대규모 빅딜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상업화되는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약이 항암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물론 CNS 쪽, 그러니까 뇌질환 쪽에는 ABL바이오가 그래파디 B 플랫폼이 역량 확인을 했는데 항암제 쪽에서는 아직 이제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이 긴 횡보 구간을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해 준다면 사실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여전히 글로벌 빅파마 로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는 ABL바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ABL바이오 사실은 다음 주 좀 기대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군안 관련된 모멘텀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7년도 미국의 예산안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예산안이 확정되고 발표가 된다면 사실 여기에는 미 해군의 5년치 군함 관련된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군안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수혜주는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그 밑단으로는 기자재 업체 중에서는 STX 엔진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독일의 MTU사의 디젤 엔진을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를 주고 국내에서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군함 발주를 현대중공업에 준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뭐 하나오션에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국내 조선사에 들어가는 엔진은 모두 STX 엔진이 일단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자재는 STX 엔진이 될 것이고 군함 건조와 관련된 모멘텀은 HD 현대중공업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선 섹터도 잘 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의 군한 모멘텀 받아가는 구간 잘 지켜보시고요. 코스닥이 주
후반에 선방하면서 바이오주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차장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오늘 한양디스텍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의 외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공급을 이제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외주 업체에 외주를 좀 모듈 외주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좀 돌고 있는 얘기는 한양디스텍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증설 오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SSD 관련된 일단 외주 모듈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회사는 한양지스텍이라는 회사와 관계사인데 사실은 김영욱 대표가 1월 28일 이제 사망하면서 상속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양지스텍이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단가를 확정짓는 일이 3월 28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이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양디스텍이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급등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좀 관망하는 회사가 뭐 워낙 좋은 상태로 가고 있지만 관망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좀 많은 것으로 수급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다음 주가 지나면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양디스텍이 예상되는 1분기 추정되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120억 정도 되거든요. 4분기에 대략 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QOQ로 증익이 되는 구간에 들어설 것을 보고 있고요. 이번에 캐파 증설을 통해서 만약에 캐파 증설이 된다면 또 오히려 이제 매출에 대한 상방도 열리기 때문에 동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3천억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훈풍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또 짚어주시네요. 한양디지텍 반도체 모듈 외주 생산업체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원으로 딱 떨어지게 또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지 메시지를 좀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변동성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를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는 좀 잦아들면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